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모닝와이드 2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네, 거의 못 잤는데 그래도 전혀 피곤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전망 투표와 심판 투표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기대와 내란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심판의 방향이 함께 모아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전체 이제 득표율을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49.4%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당내에선 좀 기대했던 수치일까요? 득표 수로 보면은 최다 득표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87 이후에 대통령 중에 아마 네 번째 득표율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국민께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도 내 내일이 조금 더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투표로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손잡아 주신 국민들과는 더 꽉 손을 잡아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넓게 손 잡을 과제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체 득표율도 이제 79.4%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분들이 이번 대선에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계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선 전체 득표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겸허하고도 겸손하게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야 되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생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네. 그 외침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응급 처방이라든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그런 민생 경제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이제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민주당 선거 상황실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간밤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어땠어요? 이런 날이 정말 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쉽지 않게 어렵게 왔다. 서로 잘 하나로 뭉쳤고 국민만 바라보고 와준 서로의 덕분이다라는 그런 생각, 격려,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 득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20%대를 보였지만 반면에 PK에서는 굉장히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별 득표율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을 모아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TK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비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득표율이 상승은 했습니다만 네.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많이 있다. 더 설득하고 더 설명하고 그리고 더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또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 전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란 물결로 충청권이 뒤덮였더라고요. 또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 두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늘 같이 응원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정확하고 적확한 판단으로 늘 민주당에게 교훈을 주는 지역이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굉장히 높았던 그런 투표율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윙보트 지역이고 네. 충청에서 의 결과가 사실은 전체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아마 정확하게 반영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모두가 축하할 수 있는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 22일간의 이제 대선 유세 과정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내부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저희는 조금 더 마음 졸이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느슨함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내지는 오만함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는 과정들이 조금 힘든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국민들 현장에 가면은 정말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2일 동안 선거운동 하면서요. 네. 최근 유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당 차원으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지난 수개월간 쭉 살펴봤을 때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 투표권이라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졌든 더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아니하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불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권한이고 권리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박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가 아닌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출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을 쭉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천에 가셔서 하셨던 비를 맞으면서 네. 하셨던 유세였던 것 같아요. 함께 비를 맞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정말로 많은 함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차 토론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1분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정말 준비 많이 했다. 제3 기회를 달라라는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울컥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3장면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유세 과정에서 많은 국민분들을 또 만나보셨을 텐데 민주당에 또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목소리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특히 네.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매년 그래도 조금은 있었던 그런 연말 특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3 계엄으로 인해서 연말 특수라는 것이 전혀 없었죠. 네. 정말로 너무 힘들다. 폐업하는 것조차 비용이 드니 그조차도 힘들다. 라는 말씀들 들으면서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가장 처음에 하겠다고 천명했던 일 중에 하나가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어서 즉시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외교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거고요. 안보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정말로 돈이 좀 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방금 여러 가지 과제를 짚어주셨는데 강 의원께서 정말 하나의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의도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실 때도 뭐 내란 종식을 언급하시긴 했지만 또 경제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정책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그 효과라는 것이 즉자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는 정말 꼭 맞는 잘된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면은 그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잘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 현장의 의견,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웃는 그런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대구 경북이나 PK 지역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국민 통합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국민 통합의 과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숙제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유세 중에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네. 대통령의 통이 크게 통합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맞게 여러 가지 인재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정말로 국민만을 기준으로 해서 실용주의, 실력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